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의 이영택입니다. 오늘은 아빠가 하는 4가지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좋은 아빠가 되려고 참 많은 연습을 하게 되는데 저는 아이들 5을 기르면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제 자신이 부족한 부분도 많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족함을 경험했었죠.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계속적인 아빠가 아이들과 관계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아빠로서 아이들과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단순히 아이들만이 아니라 아내하고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가정에서 아이들과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만이 멋진 남편,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그럼 나눠볼까요? 첫 번째로는 성질 내지 않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빠들 그리고 남편들은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오면 피곤하고 힘들어서 쉬려고 하는데 또 상황이 여러 가지로 가정 안에서는 그리고 아내에게는 또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걸 이제 요구할 때에 아빠가 힘들어하고 성질을 낼 수가 있죠. 뭐 짜증이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때로는 짜증이 좀 심해지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아빠 다리를 붙잡고 아빠 뭐 이거 해줘, 이거 놀아줘, 저거 해줘 그럴 때에 때로는 아빠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상황 가운데 화를 내고 아니면은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성질은 내지 않아야 됩니다. 화를 내면 안 되고 짜증 내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한 가지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팁을 제가 드릴게요. 방법을. 차가 있어서 차를 가지고 직장에 갔다 오시는 분들은 퇴근하셔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적어도 5분에서 또는 10분 또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한 30분 정도 혼자만의 시간을 차속에서 가져보십시오. 정 피곤하면 30분 동안 주무세요. 전화에다가 알람을 이렇게 해놓고 한 30분 동안 문을 잘 닫고 아니면 음악을 틀어놓고 푹 주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야만이 사람이 몸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라는 곳에 내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가정에 있는 자녀들과 아내와 시간을 보낼 때에 내 몸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좀 여유 있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참 쉽게 화가 난다든지 또는 짜증을 내는 경우, 성질이 날 경우에는 꼭 이것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스스로를 잘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습하십시오. 두 번째 꼭 연습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비판하지 않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빠들은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못 보내요. 그래서 사실 아빠 눈에는 아이들 삶에 이렇게 잘못된 부분, 문제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이들만 그런가요? 아내를 볼 때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아이들 삶 속에 볼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주지 않는 부분을 아내의 삶 속에 볼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또는 비판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비판하지 않기라고 제가 했지만 비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아이들 삶 속에 있는 문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그 아이를 당장 큰 문제아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분리해서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를 지금 갖고 있구나 라고 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의 삶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 특별히 아빠의 마음이 아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문제와 아이를 분리시켜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또 어떤 부분을 성장시켜줘야 될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비난은 안 되지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하죠. constructive criticism이라고 해서 건설적인 비판을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건설적인 비판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세우기 위한, 새롭게 세워주기 위해서 비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우기 위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판은
그냥 본인이 볼 때의 잘못된 부분을 너는 이런 분이 잘못됐어 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비판이에요. 하지만 건설적인 비판은 그게 아니라 이런 부족하고 이러한 문제를 보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대화를 해나갈 때에 비판적인 그 비판이 건설적인 비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건설적인 비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 아이의 문제를 보고 문제가 무엇인가를 아빠가 머릿속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이런 모습을 반응을 보이네.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라고 해서 그걸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아이하고 언제 어떻게 얘기하면 이 아이가 충분히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한 번쯤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와 함께 밖에 나가서 공원에 가서 운동을 하면서 얘기 나눌 수도 있고, 또는 아빠와 함께 맥도날드 가서 아침을 먹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방법을 내용을 나누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아빠가 해야 될 연습 세 번째입니다. 비교하지 말자. 비교하지 않기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아이와 다른 아이를 비교하면 안 되겠죠. 나의 아내와 다른 가정의 다른 남자의 아내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밖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아이와 우리 아이를 비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도 아이가 여럿일 경우에 첫째와 둘째, 둘째와 셋째 이렇게 자녀 간에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는 안 될까요? 아주 간단해요. 모두 그리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름이 있고 차이가 있어요. 이 다름과 차이를 가지고 아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비교하면서 우리 아이의 부족한 부분,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아이에게 말할 때 얼마나 아픔과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가족에 있는 하나의 모두가 다 다르다. 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비교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요, 우리 아이의 좋은 점, 특징, 그리고 장점을 찾아보는 겁니다. 아이마다 다 달라서 갖고 있는 특징과 장점이 다르더라고요. 저희 아이 5명을 보면요, 일단 생긴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거 물론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 특징이 있어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특징,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잘하는 부분도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빠는 첫째를 통해서 봤던 거를 둘째를 비교하면서 보게 되고, 그러면서 둘째에게 없는 첫째에 있었던 둘째에게 없는 것들을 보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이러면서 자꾸 아이들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런 면에서 장점 찾기, 특징 찾아서 아이들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나눌 때에 또 한 번 또 팁을 드릴게요. 그냥 편하게 나누지 마시고 우리 아이의 좋은 특징, 우리 아이의 좋은 장점을 한번 써서 정리해 보시면 좋습니다. 쓰는 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쓴 내용을 가지고 아이와 나누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막내하고 막내가 작년 이제 12월이 생일이었는데, 생일 때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의 삶을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우리 막내 이름이 조은인데, 조은이의 삶 속에서는 무엇이 멋지고 아름다운지를 얘기해줬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조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비춘다라는 이론을 가지고 그의 삶을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조은아, 너의 삶에는 하나님이 항상 무엇인가를 거저주셨어. 그래서 지금 네가 갖고 있는 많은 것도 거의 모두 다 하나님이 너에게 거저주신 거야 라면서 정리해줬더니, 이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아이는 위에 있는 내 아이하고 너무 다르구나. 비교해서는 안 되고 이 아이의 장점과 특징을 찾아서 나누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요. 아빠가 해야 될 연습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너무 엄격하지 않기. 우리 요즘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 아빠들은 너무 엄격하지 않아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건 너무 엄격해서 아빠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아내에게도 때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과도한 엄격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자녀들에게 엄격하려고 하죠?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원인을 보자면은 아이를 좀 보호하려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아이가 실수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아이에게 대해서 그런 건데요. 우리 아빠들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빠 스스로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거에 대해서 아이를 보면서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불안한 것, 두려운 것, 그리고 아이를 좀 잘 보호하고 싶고 아이가 실수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또 팁을 드릴게요. 이걸 이기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은요, 아빠, 엄마가 믿는 만큼 아이들이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에게 많은 부분을 믿고 그 믿는 만큼 그 아이에게 책임을 주잖아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은 거기에 맞추려고 또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에 대한 나의 믿음이 자녀를 건강하게 하고 자녀를 강하게 만든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는 만큼 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격한 이유가 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고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우리 아이를 믿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럴 때는 우리 아이들 한 번쯤 다시 한번 믿어주는 그런 아빠가 자녀에 대한 믿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건강하게 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되죠. 자, 오늘 전체적으로 나눈 얘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우리는 살면서 실패하고 실수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우리 아이들도 알아요. 하지만 이 실수와 실패 가운데 우리는 뭐 한다? 성장한다. 그래서 아빠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이 네 가지를 끊임없이 연습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첫 번째, 너무 성질내지 않기, 짜증내지 않기, 화내지 않기, 무조건적인 비판하지 않기,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과 다른 아이들을 비교하지 않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무 엄격하게, 과도한 엄격함은 절제하기라고 나눠봤습니다. 아이들도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아빠들도 실수하고 실패하는 걸 기억하면서 감싸주고 믿어주고 다시 많은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빠도 성장하고 우리 아이들도 성장하고 또 아내도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아이들이 비춰진 아빠는 멋진 아빠가 될 것이고요. 아빠의 눈에 비춰진 아이들은 멋지고 아름다운 아이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네 가지 기억하시고요.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분명히 아주 멋진 아빠와 멋진 아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